40, 50대 넘어서 갱년기 체중 증가 문제로 상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항상 예시로 들어드렸던 박진영님 얘기로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박진영님도 예전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논문과 책을 정말 많이 찾아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식습관을 바꿨더니 흰머리가 전혀 나지 않고 예전보다 더 젊음을 찾았다고 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매끼 고기를 꼭 100g 이상 먹는 겁니다. 결국 이 영상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20대 때와 같이 완벽한 컨디션을 찾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곧 50인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근육량도 많고 외적인 컨디션도 피부 상태도 가장 좋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고기와 양배추를 어떻게 조리하고 또 얼마나 먹는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수년 전만 해도 군살도 많고 지방간도 있고 혈당도 높았는데 지금처럼 몸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실제로 가장 많이 효과 본 식단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또 아침, 점심, 저녁 기준으로 전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재료는 삼겹살입니다. 이베리코 특수 부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제가 고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구성의 고기를 받으면 어떻게 소분해서 저장하는지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건 돼지고기 특수 부위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보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고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동으로 얼려서 저장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해동 방식입니다. 같은 고기라도 어떻게 해동하느냐에 따라서 식감과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그 전날 12시간 정도 전에 냉장실로 옮겨놓고 천천히 자연 해동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가장 무리도 없고 고기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동이 되기 좋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연 해동된 고기를 분리해 볼게요. 저는 부위별로 이 느낌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섞어서 먹기보다 그날 먹을 부위를 나눠서 조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식감도 더 잘 살고 먹을 때 만족감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팩이 보통 200g 정도고, 저는 활동량보다도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정도 먹는데, 체중 감량이 목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절반 정도, 한 20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와 지방을 먹었을 때 속이 좀 불편하거나 양이 부담스럽거나 이러신 분들은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점심만 또 이렇게 드시고 저녁은 안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기를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더 먹어야 한다, 그래야 몸이 가벼워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그런데 오히려 식단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고기 때문이 아니라 양을 줄이기 때문이에요.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서 계속 허기지고 결국 빵이나 과자, 단 음식으로 조금씩 자주 먹다 보면 결국 엄청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 탄수화물만 늘리는 것보다는 먼저 식사의 중심을 이 지방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요. 그 중심이 바로 양질의 단백. 그래서 고기를 더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몸이 쉽게 무너지고 또 식단이 오래 안 가고 자꾸 군것질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런 고기가 몸을 안정적으로 붙들어주지 못해서 자꾸 허기감이 져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특히 기름이 많은 부위는 무조건 비만을 유발한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돼지고기라도 어떤 먹이를 먹고 자랐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자랐는지, 방목에 가깝게 키워졌는지, 약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길러졌는지에 따라 우리가 먹는 고기의 질감이나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즉, 돼지고기는 기름져서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를 무조건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어떤 고기, 어떻게 길러진 고기가 베스트인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겹살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삼겹살 자체보다 한국 스타일로 삼겹살을 먹는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겹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과하게 먹고 술과 같이 먹고 맵고 짠 찌개류가 들어가고 짠 반찬, 강한 양념, 자극적인 조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 또 탄수화물까지 과하게 들어가는 식의 이런 식사 구조가 몸을 훨씬 더 무겁게 만들고 다음날 붓고 속이 불편하고 식단이 무너지는 쪽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겹살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삼겹살을 둘러싼 과식 구조와 자극적인 양념의 조합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꼭 이거를 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고기를 적당한 양으로 쌀밥과 같이 안정적으로 먹고
과한 양념이나 술, 과식만 줄여도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훨씬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탄수화물. 제가 같이 먹는 탄수화물은 바로 이 흰쌀밥이에요.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이 아니라 그냥 흰쌀밥. 이 부분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니까 무조건 안 좋고 다이어트 할 때는 제일 먼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흰쌀밥 대신에 빵이랑 밀가루 음식 이런 거 먹는 게 더 몸에는 안 좋아요. 현미, 보리, 콩, 잡곡류가 잘 맞는 분들은 그거 드시면 되는데 오히려 위장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흰쌀밥이 훨씬 소화에도 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흰쌀밥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걸 무엇과 같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밥만 단독으로 먹거나 밥만 많이 먹거나 과자나 빵처럼 당 위주로 먹고 계속 간식이 이어지면 몸이 흔들리기 쉬운 거지, 고기와 함께 채소와 함께 한 끼 식사로 안정적으로 먹는 쌀밥까지 무조건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저는 보통 하루에 100g 정도 먹고 운동량 많은 날은 뭐 200g까지도 먹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처럼 고정된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전날 활동량, 오늘의 컨디션, 운동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채소. 채소는 무조건 십자가화 채소가 좋아요. 또 잎사귀 채소가 좋은데 양상추같이 물만 있는 아이들 말고 깻잎처럼 먹었을 때 씁쓸음하고 자주 손이 안 땡기는 그런 잎사귀 채소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배추, 잎사귀류 채소,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인기가 많죠. 이 채소들은 건강한 식단에선 필수예요. 채소를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지 않고 가스가 너무 차거나 위장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면 한 끼에 100g 정도, 괜찮으면 200g까지도 추가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몸에 좋으려면 무조건 풀과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채소가 좋습니다. 저도 양배추 같이 먹고 브로콜리, 배추를 다 먹는데 문제는 식단에서 더 중요한 건 채소를 많이 먹는 것보다 식사의 중심과 밸런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혀 있느냐예요. 채소는 보완이고 소화를 도와주는 거고 배를 불려주는 음식이고 고기가 에너지원입니다. 몸이 쉽게 무너지는 분들, 자꾸 허기지고 단 거 땡기는 분들, 한 끼 먹고도 만족감 없어서 식단을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식사의 중심이 너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흔히 이렇게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양 생각해서 조금 먹고 안정감이 드니까 더 중간중간 챙겨 먹잖아요.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고, 그래서 저는 채소만 늘리는 것보다 고기를 먼저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이 먹을 국물은 이런 고기 베이스의 국물입니다. 저는 뭐 해산물도 자주 먹는 편이지만 이렇게 고기와 함께 국물류를 곁들이면 식단 유지할 때 훨씬 편해요. 그리고 기름은 아보카도유를 조금만 사용해 주세요. 이런 특수 부위는 부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기름을 많이 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고기 고르는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통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 내가 실제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구성인지. 둘째, 부위가 너무 단조롭지 않고 식단을 오래 유지하기 좋은지. 셋째, 포장 상태가 깔끔하고 보관이 편한지. 많은 분들이 좋은 고기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오히려 과자나 밥빵면 이런 가공식품에 비해 중량 대비 가격이 그렇게 비현실적이진 않아요. 살찌는 데 드는 돈보다 빼는 돈이 훨씬 더 비싼 거 아시죠? 물론 체감은 다를 수 있지만 식단의 중심을 어떤 재료에 두느냐, 이걸 정말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병원 갈 돈으로 식단에다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 식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식단에서 중요한 건 칼로리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에너지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특수 부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 가지 부위만 반복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식감과 풍미를 번갈아서 드시면 식단을 질리지 않게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고기 식단이 단순히 맛있는 식사라기보다는 내 몸을 지켜주는 정말 굳건한 믿음과도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고기와 편하게 들어가는 쌀밥, 그리고 부담 없는 채소로 한 끼를 안정적으로 드시면 과하게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 군것질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죠. 저도 오히려 폭식이 터질 때는 차라리 이렇게 건강 밥상을 배 터지게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서라도 군것질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 몸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더 오래가고 다이어트에도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니고 체중 감량이 목표인 분들은 여전히 먼저 줄여야 하는 건 탄수화물과 당분의 총량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식단 전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 이제 국도 끓여 볼게요. 저는 다시팩으로 먼저 국물을 내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인지도 꼭 확인을 해요. 이런 자잘한 기준들이 쌓이면 식단의 전체 질감이 확 올라갑니다. 이제 팔팔 끓을 때 씻어둔 재료를 넣고 조금 칼칼하게 먹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뭐 고추라든지 다른 건강 재료들을 더 첨가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잘 세척해서 채소들 넣어 주시고 쌀밥과 국물류, 이베리코 특수부위 고기, 양배추 볶음까지 모두 식단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이 고기 관련 내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적용 가능한 부분은 확인하시고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다만 뭐 꼭 특정 브랜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트에서 사셔도 되고 동네 정육점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 식단 안에 고기를 좀 더 추가해서 충분하게 넣어 보시라는 겁니다. 40-50 대, 60대 넘어가면서 가장 식단에서 구멍이 뭐냐면 단백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프로테인 파우더 이런 거 가루 같은 거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고기를 조금씩 더 늘리세요. 오늘 제가 하루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꽤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죠. 아침과 저녁은 이 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고기 종류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뭐 국물류도 여러 가지 첨가해서 탕 종류도 드셔도 되고 찌개도 괜찮아요. 다만 화학 재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연어회나 광어회 같은 해산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식단표를 얼마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지, 얼마나 먹을지, 어떻게 조리할지를 알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추가로 오늘 영상에 나온 핵심 팁들은 고정 댓글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같이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저는 불필요한 약물, 시술, 수술에 기대기보다는 올바른 식습관, 또 생활 습관으로 몸을 바꾸는 방법들을 계속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같은 것도 꾸준히 보여드릴게요. 저와 같이 매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 갱년기, 폐경기를 현명하게 지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